어떤 분들은 갑자기 집을 막 원룸으로 막 이사 간다고 그러고 최대한으로 막 긴축 정책으로 산다고 하고, 아니 뭐 애인이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아예 통보를 해버리거나, 한마디로 불안하고 애매한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방어하는 데 온 정신을 쓰느라 어떤 제정신이 아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선생님,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불행이 닥쳐올 것만 같은 엄청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갑자기 애인이 연락이 안 되면 바람 피고 있는 것 같고, 회사 분위기가 안 좋네, 잘릴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주식 코인 뭐 다 망했는데 나 왜 이렇게 멍청하고 복도 지지리도 없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진짜 지구온난화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야.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덮치면 엄청난 불안에 압도되는 때가 있어요. 피디님은 어떨 때 그렇게 극단적인 두려움이 올라오세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다음 달 촬영 스케줄이 많지 않으면 삶이 막막해지면서 두려움이 올라와요. 어느 순간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집을 막 원룸으로 막 이사 간다고 그러고 최대한으로 막 긴축 정책으로 산다고 하고, 아니 뭐 애인이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아예 통보를 해버리거나, 이 불안이 나를 덮치지 않게 하려고 어떤 행동을 갑자기 막 지르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불안하고 애매한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방어하는 데 온 정신을 쓰느라 어떤 제정신이 아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시야가 좁아지고 사는 게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막 숨도 쉬기 어렵고, 어떤 때는 막 집 밖을 나가는 것도 두려워지거든요. 저는 상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이렇게 비련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파국적인 비련의 주인공까지 된 건지, 무슨 일을 계기로 이렇게 다 놓아버리고 싶어질 정도로 불안이 엄습해온 건지 자세히 묻게 되곤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려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기질적으로 뭔가 스트레스에 약한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양육 환경에서 어렸을 때 위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내가 불행해질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갑자기 불행에 대비하는 데만 초점 맞춰지게 된 건데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불행해질 것 같은 게 진짜 사실인지, 과연 불행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건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인 인생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피디님 말대로는 난 이 정도 일이 들어오고 이 정도 수입이 유지돼야 사는데 그게 안 되네, 나는 그럼 생존을 위협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흘러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형성된 인생의 기준, 삶의 조건 같은 겁니다. 부모님의 말이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와, 저거 안 하면 안 되겠네, 예쁘지 않으면 안 되네, 공 못하면 안 되네, 남보기에 이러려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 무엇을 성취해야 할 것 같은 그 기준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죠. 그것을 내가 못 해낼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크게 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참 무섭게도 진짜 이렇게 불행감이 막 느껴지고 또 되는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실 불안하니까 뭔가를 잡고 싶고 미리 컨트롤하고 싶은 거겠지만, 인생의 본질이 한시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상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겠어요. 이 말을 빡 새긴다면 오히려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오늘을 사는 거고, 상식과 규준을 지켜서 오늘을 사는 노력을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원래 불안하고 미리 컨트롤할 수 없다면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조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되게 부끄러움 많고 약간 섬세한
그런 남자아이라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과연 잘 적응할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조카한테 애들이 막 밀치거나 목소리 크고 막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조카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힘든 일을 많이 겪은 거래요.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감동했거든요. 진짜 선생님 생각하면 되게 제가 울컥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하나하나 경험해 갈 때 이렇게 겁먹지 마라. 이렇게 이해시켜준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이 말을 종종 생각해 보는데요. 야, 뭐뭐 해야 돼.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뭐 해도 괜찮아. 이거 별일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른인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그럼 불안감이 커질 때 불행 대비 준비에 들어가는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험에 떨어지면 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시험의 합격 여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시험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는 거. 무조건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면 시험의 합격이라든가 사랑을 얻는 거, 승진, 진로 이런 불명확한 것들이 오히려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바라고 있는 꿈꾸는 미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갖지 못해서 굉장히 괴롭고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 고통만은 아니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과연 붙을 수 있을까? 불합격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불행해지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은 내가 힘들게 고등학교 졸업 학력까지 얻었기 때문에 대학을 바라보는 위치가 된 거잖아요. 아니면 동창 중에 누군 나보다 잘 사는데 누구는 척척척 잘 성공해 나가네? 이런 게 너무 부럽고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 불행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도 생각해 보면 내가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있다가 뭔가 조금 레벨업이 됐거나 뭔가 이렇게 열려서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자극을 받고 있는 위치에 온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에게 지금 좋은 것도 있구나, 내가 가진 것도 있구나, 이런 시야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불행해지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한번 본인 자기 인생을 꾹꾹 꼭꼭 잘 살펴서 내 인생에서 나는 무조건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